안녕하세요. 공주시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9일 가을 밤이에요. 화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그림도 그리다가 오늘은 책을 한번 읽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책을 읽는 화가라는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고 싶었고 읽으면서 음독하면서 제가 차에서 이제 오며 가며 제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차분해지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아 성찰도 되고 내면도 더 강화되고 채워지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림도 올리고 제가 노는 모습도 올리고 많이 쾌활한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양면성이 강해요. 그 강한 만큼 그것을 잘 활용하고도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면 많은 것 같고 욕심도 참 많고 하나하나 이루고 싶은 것들도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도 왔고 어제 며칠 동안 감기 기운도 있어서 약도 먹고 좀 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이번 가을이 왔고, 이번 가을에는 또 나름의 생활을 하면서 만족되어지는 것, 부족되어진 것,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2달간 또 2024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하고자 하는 일 이루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온도, 예전에도 체크해서 좀 많이 읽기도 했었어요. 지금 딱 펴진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망과 망상. 무릇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해 제 한 몸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렸을 때부터 해가 뜨면 일어나 망령된 말과 행동만 한다. 한가로이 홀로 앉아 있으면 망령된 생각이 번잡하고 어지럽게 일어난다.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망령된 꿈을 꾼다. 끝내 늙어 죽을 때까지 망이라는 한 글자로 평생을 마치고 만다. 아, 슬프다. 망상이 분주하게 일어날 때는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을 쳐다보자. 온갖 잡념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바로 정기가 돌기 때문이다. 사람이 삶이 망이라는 한 글자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가. 얽매이고 구속받는 것이 이와 같다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망상은 무조건 물리쳐야 할 해악인가. 그렇지 않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사유에 지배당한 조선 사대부에게는 마음을 제멋대로 풀어놓은 상태인 방심, 잡념, 망상, 상념이 자신을 망치는 가장 해로운 적이었다. 그러나 성호학파의 문인 이 학교는 오히려 망상을 통해 절망으로 가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와 활력을 찾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망상 덕분에 유배지에 갇혀있는 이 몸도 크게는 온 천하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작게는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터럭 끝까지도 헤매고 다닐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할 만하다고. 만약 지금 마음속 한 가닥 망상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불씨가 죽어 버린 잿더미처럼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 움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망상에 있을 따름이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사유에 얽매이고
구속당하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이른바 망상예찬이다. 망상이 있어야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비로소 사상의 한계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무한과 무궁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망상이 없다면 사상의 한계와 사유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망상하고 또 망상하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이 바로 그 망상 속에 있다. 망상과 몽상과 상상, 허무맹랑한 생각들. 저는 몽상을 잘해요. 근데 또 지내다 보면 뜬금없는 생각들도 그것이 현실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날도 있고요. 상상하면 피식 웃음 나는 일들도 많죠. 상상은 자유니까요. 상상과 망상, 몽상 모든 것들은 그만큼 마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고상한 사람과 속된 사람. 고상한 사람이 속된 사람을 대하면 졸음이 온다. 속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을 대해도 졸음이 온다. 서로 맞지 않아 융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된 사람은 비루에 조는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찌 고상한 사람이 조는가? 그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로 고상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졸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속된 사람을 만나면 깔보거나 업신여긴다. 반대로 속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을 만나면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한다. 둘 다 편협하기는 마찬가지다. 속된 사람마저 용납할 수 있어야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껏해야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도 언제부턴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자라는 마음을 먹고 행하고 있어요. 뭐하는 척 하는 것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잘나고 싶어 해요. 잘나고 싶은데 잘난 부분도 있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고상하고 속된 사람 이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하고 일부러 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모습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 실수가 나오고 새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없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꼭 필요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모든 것은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군데군데 많이 읽기도 했었고 녹음을 많이 좋아해서 음독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번뇌와 근심을 해소하는 방법.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눈동자 속이 여러 가지 색깔의 세계를 이룬다. 붉었다가 푸르렀다가 검었다가 희었다가 하는 광채가 어른거려 말이나 글로 형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한번 변화해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 푸른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뀌어 무늬를 수놓은 비단이 나타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산산이 부서진 꽃송이처럼 보이곤 한다. 어느 때는 구슬이 번쩍이는 듯한
번쩍이는 듯 하다가 어느 때에는 좁쌀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잠깐 동안에 이렇게 변화했다 또 사라졌다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져서 마땅히 한바탕 번잡한 근심을 해소하게 된다. 번뇌와 근심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다. 넓게 보면 참선도 명상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 가지 명상법이 등장해 마치 세상 모든 번뇌와 근심을 말끔히 씻어줄 것처럼 떠드는 모습은 마치 다이어트 상품처럼 명상 역시 하나의 상품이 되어 판매하고 소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명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하는지 살펴보라. 그러다 보면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와 근심이 대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번뇌와 근심의 원인과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조차도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마음을 관찰하는 지점, 곧 관점의 변화와 전환에 따라 번뇌와 근심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불가와 도가나 육아의 심성수양은 차이가 없다. 자신의 방법만이 최고요.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 여기 소개된 이덕무의 명상법을 참조해보자.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값비싼 명상법을 산다고 마음속 번뇌와 근심이 없어지겠는가? 차라리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만 못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제가 근심 걱정을 많이 버리는 것도 같고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법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또 실천하고 마음을 풀어헤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먹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필요하겠죠. 평생의 큰 병통. 내 평생에 큰 병통의 뿌리가 있다. 나처럼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거친 자를 용납해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곧 산수를 비평하고 문장을 논의하며 민요와 풍속에 이르기까지 정황하게 늘어놓고 이야기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해악과 웃음을 뒤섞어 가면서 대화하다가 낮이 가고 밤이 새니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나와 상대방이 서로 취미가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비록 억지로 웃거나 말하려고 해도 끝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속 말까지 할 수 있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치에 맞는 표현이다. 매번 억지로 다른 사람들 속에 어울리며 스며들려고 애를 쓰지만 나이 30이 가까워도 끝내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대화라는 것이 그래요. 들어주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이해도 해야 되고 들어줄 수 있는 자세도 돼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한없이 얘기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만 얘기해도 틱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말을 하기가 싫어지기도 하죠. 대화가 사람 마음을 소통한다는 그런 마음처럼 주고받고 마음이 전해지고 받아들고 하는 건데 사람 사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상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마음도 있겠죠. 어, 저는 그런 방법들도 그렇지만 사람 관계를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서 그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온정도 알아가고 또 사랑도 알아가고 그 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마음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사랑, 타인에게서 내가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때론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해도 아닌 것은 해명하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 법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 나눔, 대화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또 만나요.